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하청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주식시장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출발은 좀 다행히 좋습니다. 최근 며칠 좀 너무 부진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가 2,588포인트, 12.39포인트, 0.5%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일단 좋은 출발 좀 보여줬고요. 상승 종목이 468개, 하락은 273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0.5% 활기차게 출발을 해줬고요. 네. 상승이 596개 정도. 근데 하락이 더 많긴 하네요. 일단 맞습니다. 이제 네. 출발 자체. 근데 오늘 보니까 단연 눈에 딱 들어오는 이제 기업이 에코프로비엠. 사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안 좋게 좀 나왔었죠, 사실. 어제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와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IR을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IR에서 언급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또 포드가 주가가 시간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중국의 니오라든가 이런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물론 이제 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증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의 골든 차이나 지수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는 미국에 좀 쉬었고 자동차나 전기차 섹터가 좀 좋다 보니까 오늘 일단 누가 봐도 확실히 에코프로 쪽이나 2차 전지가 좋고 또 여기에 현대차도 어제도 견조했는데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확실히 오늘 좀 자동차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장 상황 또 출발 상황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좀 기분 좋게 일단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7%가 상승을 하면서 2,600선을 다시 좀 돌파하는 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와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매수의 기조가 끊기지 않고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네. 일단 요게 핵심일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나름대로 장 초반에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많아지게 된다면 기관에서 또 금융투자의 수급이 많이 놀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수 대비했을 때 하락 종목 수가 많기는 하지만 이 기세라면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가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 일부 조금 조정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은 사실 글로벌 완성차 토요타도 사실 조금 네. 급등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밤에 테슬라가 나름대로 또 선전을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대장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기조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지수에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사실 자동차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긴 했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이 거래일 정도 눌리면서 이제 네. 5일선이 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추세 부분에서의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날이었는데 오늘 일단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 오늘 프로그램 매매 현황에서 이제 매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나 좀 이렇게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삼성전자, 에코프로, 기아 순으로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상승을 견인하는 쪽에서의 수급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들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처럼 2차 전지가 힘을 좀 아주 크게 좀 내주면서 사실 코스닥이 아침에 좀 하락 기업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지수 자체로는 좋은 출발 보였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간 코스닥이 좀 부진했던 거는 이제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이제 주도주들이 좀 워낙 좀 부진해서 좀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출발 보였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 자체도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외국인 기관이 각각 400억씩 이렇게 아침부터 쌍끌이로 들어오면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연기금도 들어오고 네. 외국인도 400억이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전차 군단 함께 사는 거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또 자동차 이쪽을 이제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좀 아쉬운 거는 다른 업종은 사실 그렇게 크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인 수급 또 기관들의 수급은 오늘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고 최근 수급상 보면 개인들은 좀 소외받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 오를 때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계시고 네. 좀 빠지는 날은 좀 사고 팔고 이제 오히려 사는 그런 모습인데 확실히 아직까지 좀 시장의 주도권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섹터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제 생각엔 페노션 같아요. 페노션이 18%나 급등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이 굉장히 화가 난 보고서를 썼었죠. 당시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네네네.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몇 번 말씀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H&M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오늘 페노션 주가가 바로 18%.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건 하림 지주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페노션 주주분들 입장에서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그게 이제 계약이 결렬되니까 바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2차 전지랑 어쨌든 이런 이제 일부 페노션 뭐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업종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아무래도 서현 쪽에서의 호실적인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뭐 서현 이화가 움직이면서 이제 화신도 같이 좀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뭐 3대장들 있잖아요. SL까지도 좀 같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워낙 이쪽도 뭐 PBR이나 PER도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LIG 넥스원이 또 대규모 이제 수주 4조 이상의 수주. 천공 맞아요. 네, 네, 천공 수주 따냈죠. 네, 그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방산 쪽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코스닥에서는 단연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8%, 9%대까지 올라갔다가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틱톡 광고 관련된 부분들 뭐 카카오를 넘어서 요즘 유튜브가 뭐 이제 월간 이용자 네, 수 맞아요. 1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테무 이런 쪽에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연관성이 있는 광고 쪽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도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엘프 뷰티 때문인가요? 오늘 뭐 미국의 엘프 뷰티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엘프 뷰티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가 브랜드 쪽에서 미국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화장품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모들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엘프 뷰티가 약간 좀 기준점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거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고 사실 이제 화장품 쪽에 특히나 OEM 쪽에서는 저가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 쪽과 뭐 지금 계속 움직이는 쪽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일부 섹터로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네네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강세 섹터는 확실히 좀 2차 전지가 그래도 가장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화장품을 이제 이끄는 게 사실 이제 엘프 뷰티인데 사실 어제 또 중국의 그 소비재 기업들도 주가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네. 잠깐 말씀드린 시진핑 주석이 좀 이제 증시 가만두진 않겠다. 이제 너무 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양책과 연결이 되면 또 한국의 그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한테는 좀 우호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모레 그룹이 좀 주가도 괜찮았던 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약간의 훈풍을 받다 보니까 화장품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어제 뭐 건설기계 쪽도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좀 발표가 됐던 것 같고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세장 흐름인데 좀 약한 기업들이 좀 일부 뛰는 게 확실히 좀 어제는 AI가 좋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오늘 미국에서 AI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뭐 악재라기보다는 사실 뭐 차익 매물 같더라고요. 근데 또 미국의 방산 기업 중에 AI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그 팔란티언. 팔란티언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하루에 네. 30%. 네. 그러니까 AI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래서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한번 하락 네. 쪽도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이런 이제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던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뭐 저PBR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여행주들이 좀 상당히 우상향을 해주고 괜찮았었죠. 있었는데 오늘 하나투어가 네. 좀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10%도 빠져 있었던 네. 상황이어서 이게 약간의 어느 정도 좀 차익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오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지주 쪽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사실 이제 PBR 쪽에서는 자동차가 대장인데 네. 대장 쪽이 움직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 쪽에서는 좀 차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할인 같은 경우 뭐 페노션 이슈가 있었다 네. 이제 HMM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조금 이제 조정이 뭐 할인 지주까지 연달아서 나오고 있고요. 웹툰 쪽도 최근에 좀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교육주 같은 경우도 정거래일에 이제 관련된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좀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강한 이슈나 모멘텀으로 상승력이 나왔던 쪽에서는 이제 차익이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어떤 업종들이 좀 움직였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2,590까지 다시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폭이 0.7%까지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근데 하락 종목이 아직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또 HLB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네. 이제 대형주로 좀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그 보고서 하나 또 준비해 왔는데 그 조선업종 이제 HD 그 한국조선해양 그쪽 그룹 있잖아요. 실적 네네네. 발표가 있어서 최광식 연구원님이 좀 보고서를 쓴 게 있어서 한번 그거 보고 또 한번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자료 띄워줘 보시면요. 이제 뭐 제목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그 최광식 연구원님이 약속의 2월이다 이런 좀 내용인데 현대 3호중공은 이제 비상장이지만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3%로 가장 좋은 아마 실적을 좀 낸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지금 현대미포는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네. 아마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도 그 궤적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사실 그 연초에 수주 전망을 굉장히 좀 낮춰가지고 네. 시장이 좀 실망했죠. 뭐 조선업종 이렇게 수주 올해 보수적으로 하지. 근데 지금 2월 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한국조선해양 이쪽 관련해서 수주 목표 올해 연간 기준으로 34%를 네. 벌써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좀 보수적으로 좀 잡긴 하는데 일단 올해도 아마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뭐 저가 수주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 실적 방향성을 요건 이제 사측에서 이제 가이던스 안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분기에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은 좀 생산 안정화가 좀 필요해서 비용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 비용들은 2분기부터는 좀 미미할 거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안내를 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하반기 되면 이들 이제 후발 주자들도 좀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걸로 좀 보이고 특히 현대미포 좀 걱정이 많죠. 현대미포는 굉장히 좀 수익성이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고가 물량이 잡혔으니까 보통 한 2년 후에 이게 실적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올해 늦어도 4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흑자전환 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 그 중공업 3사 이제 수주 목표치인데 벌써 이제 30%씩은 좀 달성을 했고 그나마 이제 미포가 한 20%대인데 어쨌든 이제 다들 좋은 어떤 이제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한번 좀 보시면 그래서 그 한국조선해양의 보수적인 목표초가 달성 확실해 보이고 확실히 근데 올해 좀 많이 나오는 선박 중에 하나가 그 암모니아선 네. 암모니아 운반선이 좀 좋고 저건 좀 오탄데 그 VM이 아니고 VLCC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저것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이 저가 공세를 좀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무시하고 있나 봐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이제 고가 선박만 수주하겠다. 네. 그렇게 좀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올해는 좀 가스선 중심이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컨테이너선하고 사실 LNG가 좀 좋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 외쪽에서 이제 가스선 수주가 좀 나올 것 같고 특히 가스선 시장 점유율 40% 차지하는 현대중공업을 좀 가장 선호주로 유지를 해줬고 3위가 현대사무중공업인데 아마 지금 이 가스선 건조 능력을 좀 늘릴 여력이 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사무중공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 한조 회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걸 또 선호주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아요. 올해는 좀 수주 꺾인다. 뭐 실적 맨날 이렇게 좋게 기대했다가 여전히 뭐 비용 부담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일단 이제 요런 이제 그
뭐 IR 결과를 보면 올해는 한번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좀 안 좋았던 기업들까지도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일단 좀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확인해야 될 거는 제가 항상 이제 기억하는 거 연초엔 수주 항상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지되느냐. 그쵸. 네, 요거를 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연중 내내 뭐 주주분들은 특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겠고 좀 조선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선주들이 네. 주가가 요새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뭔가 그렇게 위는 못 뚫더라고요. 위가 좀 막혀는 있는 듯한 좀 느낌은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올해 사실 수주 전망이 예. 뭐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가 줄어들 수 네, 있다라는 예.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Q는 줄어들지만 이제 암모니아선이라든지 뭐 초대형 이제 가스선들에 대한 수주가 나오게 되면 기존 LNG선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Q는 줄지만 P가 늘어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암모니아선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국제해사기구에서 지금 2050년까지 100% 무탄소를 네, 지금 맞아요. 집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LNG선 같은 경우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게 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암모니아 선으로 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100% 무탄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25년 정도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부분들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는 메탄올선 같은 경우 중국과 지금 반반을 나눠 갖는 부분이지만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LNG선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좀 경쟁력이 좀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조선 쪽에 대한 랠리가 암모니아선이 좀 꽤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고 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뭐 21년부터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전체 수주를 봤을 때 전체 우리나라 물량 중에서 한 57% 정도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선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한조회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이 조선업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장부가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한 최소 2년은 걸린다고 걸리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길게 투자를 하지 않을 거면은 사실 조금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조선업종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번 달 들어와서 아까 저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3.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2월 이제 초예요. 초인데 맞아요. 3.5조 샀어요. 네. 거의 1년치 그냥 며칠 그쵸. 만에 사버렸는데 네. 이게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하거든요. 아, 맞아요. 대량 매도를 쏟아내면 네. 그거는 한두 달 정도는 계속 매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이렇게 매수 들어오면 단발성으로 제가 끝난 적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론 그게 1년 내내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그쵸.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지는데 그런 걸 본다라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보니까 현대, 기아, 은행주, KT, 뭐 SK스퀘어 네. 이런 기업들 다 어디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높은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럼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은 그동안은 반도체만 샀다면 이번에 들어온 거는 결국엔 우리 한국의 정책을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그 기조가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뭐 이제 마감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니케이 지수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니케이.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니케이 지수가 그런 이제 정부의 정책들에 좀 힘입어서 주가가 잃어버린 30년을 뚫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유동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발로 정말 더 기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수급은 어느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시장에서의 좀 자금들이 더 몰려올 필요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미 한번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게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엄청나게 부양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냐 중국이냐 요 차이가 발생을 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일단 니케이 지수가 좀 빠지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정책발이 이제 2월 말에 좀 정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 조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외국인이 보더라도 좀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 조금 더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된다면 지수의 상방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키는 이제 외국인이 어쨌든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계속 좀 이어지는 이제 요즘 최근에 뭐 ETF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사실 1월만 해도
그 중국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그 수혜를 인도나 일본이 받았는데 확실히 2월달 들어와서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덕분인지 모르지만 한국 증시도 일단 온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코스닥이 특히 안정화되기 위한 사실 마지막 퍼즐이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는 뭔가 좀 분위기는 일단 좀 바뀌는 거는 같아요. 뭐 네. 어떤 뭐 계기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 BM도 6% 정도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도 4%, 또 코스피에서 2차전지 내에서 좀 제일 부진했던 기업이 삼성 SDI인데 이것도 한 3% 가까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면 좀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시장을 네.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좀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게 어제 뉴스 나온 거 중에 이제 19년 만에 그 의대 정원 이제 정원 늘린다고 해가지고 요새 그러니까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대책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뭐 교육 쪽인데 좀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연속적으로 저는 사실 정치 테마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정책 테마를 해라. 인물 테마는 사실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거도 다가오긴 하는데 이런 정책 테마는 그래도 한번 계속 투자 한번 해볼 만 할까요? 근데 이제 주요 정책안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가 사실 뭔가 펀더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하는 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그쪽 산업이 뭐 사실 출산 같은 게 정책을 딱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아이들이 많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시간차도 있기 때문에 정책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 좀 굵직한 그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군들에서의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슈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이제 정거래 같은 게 교육조 같은 경우도 정원에 대한 오픈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라인을 정말 잡지 않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크게 좀 고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정책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숫자로 연결될지가 참 애매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결국엔 네. 그게 연결이 돼야만 우리가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단지 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는 오히려 좀 주가 오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보고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지주사 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생소한 일이긴 한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주사들 참 네. 답답하죠. 이중 상장에다가 주가 항상 좀 할인 받고 있고, 근데 할인 받는 게 또 정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자회사가 또 상장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더블 카운팅 이슈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네. 이제 중복 상장이니까. 근데 외국엔 좀 그런 사기가 많지는 않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 뭔가 이제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 어쨌든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네. 급격히 좀 늘고는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기관들이나 이제 관심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좀 어떻게 좀 투자할만 할까요? 지주사도 이제는? 이게 좀 상당히 네. 고민이 되는 게 뭐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법 개정이 네. 좀 필수적으로 뒤따라 줘야 되거든요. 네. 왜 우리나라에서 계속 홀딩스 지주 회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제 과거 역사로 넘어가야 되고 사실 이제 상속세나 이런 부분에 보다는 사실 이제 기업을 다시 출자를 해서 하는 게 세금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좀 기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중으로 밸류 카운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었던 기업이 진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은 저 PBR 부분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강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시황 매물이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애초에 이런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해와던 그런 이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네네네.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나눠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을 잘 벌어서 이 현금 흐름이 잘 돌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환원 정책을 잘 해주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그렇게 기업이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제일 문제점으로 꼽는 게 결국엔
상장된 기업들이 그 돈을 벌었을 때 그 네. 돈이 좀 주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 그쵸. 그게 그것도 사실 좀 아니고, 예. 부족해 불투명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음. 근데 그거를 아마 정부가 바꾸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업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따라간다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2, 3년 안에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또 말뿐인 구호가 돼버리면 아, 또 안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뭐 과거에 그랬건 뭐 그렇지 않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연간 50조를 벌었다. 그 돈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30조를 투자하고 그럼 20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잉여 현금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주주들한테 뭐 10조를 주든 20조를 다 주든 20조 다 주면 좋죠 사실. 예. 그런 것들에 네. 대한 이제 그 주주 환원 네. 아니면은 뭐 M&A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 그걸 잘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쵸. 삼성이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그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엔 그 주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은행에 가만히 몇십 조를 들고 있다거나 네. 사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활용을 못 하니까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꾸는 뭔가 원년이 좀 될 거는 같은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봐도 이제 그런 걸 계속 원해요. 이제 그렇게 바뀌면 지주사가 네. 재평가 받을 거다. 그럼 네, 네. 당연히 평가를 받겠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냐 없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분리과세로부터 빼줘야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세금적으로 네. 뭔가 이게 바뀌어야. 네. 되지 근데 우리나라 않을까. 이제 사실 좀 배당 같은 경우도 좀 분리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것만 돼도 뭐. 예,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것도 법 개정까지 가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게 아무튼 문제죠. 근데 뭐 칠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자 이제 9시 한 27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지수 흐름 좀 상당히 좀 좋은데 저희가 사실 그 오늘 방송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맨날 수요일마다 빠진 거예요. 네, 맞아요. 한참 보면 뭐 이거 쉬운 거 아닌가. 근데 오늘은 네. 26포인트나 오르고 있어요. 아유, 네, 그래서 2600선 다시 좀 돌파했네요. 정말 다행인데 네. 잠시만 광고 보고 와서 또 저희가 못다 해드린 얘기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폭이 더 늘어나서요. 260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1.14%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540개로 한 2배 가까이 많고요. 코스닥도 이제 역전됐습니다. 아침에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지금 상승이 90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것 같고 지수도 한 1.1% 그러니까 아침 출발은 그 2차 전지만 거의 독주를 했다면 네. 지금 분위기는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면서 네. 다른 업종도 이제 같이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의 분위기는 최근 한 이틀간 너무 좀 부진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네. 좋은 분위기로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시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 연휴 좀 앞두고 있으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팔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쨌든 2월 한 달간은 또 저 PBR 관련주들 기대감은 살아있고 그렇죠. 거기에 또 2차 전지가 어쨌든 뭔가 살아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그냥 유지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갖고 있는 또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너무 오른 건 좀 정리하고 소외된 건 좀 버텨보고 그런 네. 게 맞는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지수가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해서 포지션을 크게 변경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휴를 사실 앞두고 안 좋을 때는 오늘이 제일 안 좋을 확률이 높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좀 좋았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 청산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지수와 연휴와 상관없이 너무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확정을 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네.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네. 너무 올랐다 싶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PBR로 넘어오기 직전에 굉장히 강했었던 네. 종목군들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네.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굵직하게 뭔가 이제 시장의 이 시야가 바뀌게 됐을 때는 기존에 강했던 쪽에서는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거래대금 자체가 뭐 코스피에서 15조 이상 한 그 시장마다 15조 이상씩 터지면 네. 그거는 두 산업이 동시에 가요. 과거에 2차 전지 가고 다른 거 갈 때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보통 이제 하나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넘어가니까. 순환매의 이런 유동장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옮겨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왜냐면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가야 사실 보유할 네네. 의미가 있는데 다른 쪽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지금은 있지 오히려? 않을까. 왜냐하면 코스피는 눌렸었던 12% 정도를 다 말아 올렸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이제 막 바닥 다지면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코스닥이 간다는 얘기는. 뭐 그럴 확률이 있죠. 네. 왜 자신이 없어요? 네, 저는 지수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2차 전지 고생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조금 맘 편히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시총이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큰 편이니까 IR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네. 어떤 내용 나오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4년 2월 7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뭐 하창 본부장님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